안녕하십니까. 한일 역전의 저자 이명찬입니다. 사실 오늘 처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썼던 책을 주제로 해서, 오늘 대담을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대담하게 될 이분은,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고대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수업을 처음 들었던 제자입니다. 처음에 통화가 됐어요. 이제 책을 보고서 선생님 이 책 너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관심사하고 일치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다 보고 오늘 만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 강동인 그 당시 제자가 제 수업을 들을 때 그 여러 가지 뭐 태도라든가 그때 제가 받았던 인상은 굉장히 브라이어티한 학생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근데 특히 일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일본에 출장도 많이 갔었고, 아까 저한테 보여주는 그 핸드폰에 그 영상을 봤더니 일본 전역을 다 다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동안에 약간의 의문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 책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달은 부분도 있다 그러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마침 연락이 돼서 이렇게 만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시작인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은 강동희님의 자기 간단한 소개와 오늘의 이 대담을 임하는 마음의 자세 같은 거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이명찬 박사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평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평소에 되게 일본에 대해서 전반적인 뭐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그 다음에 현지 일본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일본은 재밌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부터 생각해왔던 한일 관계의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지 저희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명찬 박사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책을 하나 출간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좀 얘기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일 관계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좋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텝께서 이제 질문을 하나씩 던지는 형식으로 그렇게 제가 대답하고 또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한일 역전이라는 저서가 올해 1월 13일 날 출판이 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베스트셀러까지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반응이 좋았는데 역시 이제 한일 관계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연구를 하신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한일역전이라고 하는 저서를 집필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동기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 영역에서 연구를 해오면서 지켜왔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자꾸 악화되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한일 관계 뭐가 가장 문제인가? 근데 뭐 제가 이제 전공이 국제정치학자다 보니까 책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국력의 역전 이 현상이 지금 막 벌어지고 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죠. 그 시점이다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점과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점에 여기서 뭔가 이게 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조금 쉽게 풀어 말한다면은 일본이 너무나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뭐 국력이 거의 제자리 멈춤하는 사이에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영역에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고 앞서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심리적으로 복잡한 심정이 있겠죠. 뭐 질투도 있을 거고 과거에 한참 못 미쳤던 한국이 일본을 뭔가 앞서가는 듯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조롱하는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 밑바탕이 아닐까. 그런 밑바탕 속에서 이제
일본의 정치가들이 특히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복잡함 이런 것들을 한국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한국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일 관계를 가장 어렵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물론 한국 정부가 시적절하게 같이 대화를 한다든가 뭔가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일본의 국력이 쇠하면서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 그 다음에 한국을 바라보면서 좌절감도 있을 거고 질투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들이 결국은 한일 관계의 역사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제가 이 책에 쓴 가장 핵심적인 이제 동기는 어느 한 국가의 지도자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국력의 변화, 이게 뭐 큰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150년 가까이 한국이 항상 일본의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갑이고 항상 한국이 어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가 이게 뒤바뀌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힘의 안오미 현상이랄까? 그런 걸로 인해서 한일 관계에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점도 약간의 그 뭐랄까 미스 컨셉이 있는 거고 한국도 일본을 바라볼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매치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어렵다. 이제 이게 제가 책에서 쓰려고 했던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네, 그럼 강동희님 이 책을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에 가장 큰 공감 또는 질문이 있으셨는지. 저는 일단 화두 자체를, 이런 주제 자체로 글을 쓰셨다는 거에 흥미를 느꼈고요. 사실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도발적이면서 내용은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실 읽기 시작했고요. 뭐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일련의 인간관계가 있는 사건들을 주제별로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부분들과 굉장히 많은 부분과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그 부분들을 일본인들의 어떤 뭐 인터뷰라든지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파고들은 측면이 굉장히 좀 재밌게 다가왔고,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저의 뷰와 뭐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어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토대, 화두를 던졌다는 거에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고요. 이 책을 읽은 다음에도 사실 박사님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눴고, 앞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담론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한일 역전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지만 상당히 좀 도발적인, 공격적인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일 관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오랫동안 발전을 해왔고, 물론 반목했던 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박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한일이 역전이 되었다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일본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생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책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이런 도발적인 책을 쓸 일이라고는 전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휩쓸면서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그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뒤로 일본이 이 코로나 대응을 하는 걸 쭉 팔로우하면서 이게 왜 이러지? 일본이 왜 이렇게 엉망일까? 제가 알기로는 의료 시스템으로서는 세계 뭐 넘버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오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인식해 왔는데, 이게 너무 어설프고 너무 제대로 안 되는데, 그 배경에 보니까 일본이 디지털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은 모든 게 지금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시내 교통 상황을 보면요, 카드 한 장으로 어디 버스, 기차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게 일본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제 갭을 느끼고 있던 차에 코로나19에 대한 외정권의 대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에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건 너무하다 하면서 뭐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조롱도 하고 하여튼 그 일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던 일본하고는 너무나 갭이 있었다. 이게 뭘까? 그러면서 계속 제가 일본의 여러 잡지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일본이 이게 뭔가 민낯이라는 게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잘 포장되어 있었던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책을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바탕에는 결국은 뭐냐, 한국은 아직도 일본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한국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게 가장 큰 하나의 인식이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인식되는 그 바탕이 없으면은 한일 관계 역사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무라이 문화라는 게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의 논리가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힘이 강한 갑의 경우에는 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갑을 문화가 명확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일본이 한국을 을로 보고 일본이 항상 갑의 위치에서 인식하는 부분이 강했다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그 갑을 관계가 상당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그 인식의 뭐랄까요, 프레임워크가 바뀌고 있다. 제가 어떤 식으로든 제일 먼저 막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이 책을 만약에 일본인들이 본다면 더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은 한일 역사 문제는 힘의 역학관계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역사 문제가 서로의 인식이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노미 상태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대화가 안 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 좀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하나의 화두다. 어떤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이니까 한일 역전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역전인 현상이 여러 가지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아노미 현상 이런 부분들이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강동희님께서는 평소 일본 출장도 많이 가시고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도 많으셨는데 언제 가장 처음 일본을 방문하셨는지요? 저는 예전에 배낭여행,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는 길에 잠깐 일본에 스탑오버를 할 일이 있어서 갔던 게 첫 일본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도? 2004년도? 네, 제가 나이가 꽤 있다는 4년도고 그때까지 이제 말로만 그냥 옆나라, 그냥 뭐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이제 들으면서 알았던 일본이고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걸 통해서 알아왔던 일본을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직접 일본 땅을 밟으면서 느꼈던 그게 첫 경험이었고 그때 느꼈던 이제 일본에 대한 신선함? 뭔가 굉장히 한국과 비슷하지만 또 굉장히 한국과 다른 그런 면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겨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더 이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직장이 일본 관련되는 직장이라서 자주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한국 관련 회사에 꽤 오래 있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일본 관련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에도 이제 참여할 기회가 생겨서 네. 뭐 일본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과도 얘기를 하면서 일본인들의 관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